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북한 내통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 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보고 용산과 한남동 간저 주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구자홍 차장님, 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군이 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알기 전에 이 김병주 의원이 이걸 먼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입력한 이 위치를 김병주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병주 의원의 얘기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합참이 공개한 국회에 제출한 지도를 보니까 그 네. 서울 지도랑 겹치면은 용산까지 왔을 수도 있겠다. 네. 짐작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침범했는지를 알기에는 사실 내밀한 군사 정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병주 의원에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식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어떻게 뭐 다른 쪽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병주 의원은 뭐 야당 의원으로서 그 합참이나 어떤 국방부를 뭐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난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과연 군에 있을 때 북한의 어떤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 태세를 갖췄는지, 그런데 예산 부족이나 아니면 그 인력 부족으로 그것이 충분히 만약에 커버하지 못했다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군 전문가, 안보 전문가로서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했다라면 많은 국민들이 수긍을 하셨을 텐데 무인기가 용산을 왔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인 비판을 그 합참이나 아니면 국방부에 하다 보니까 안보 전문가가 저렇게 단편적인 비판만 해도 되나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색깔론이 극치를 달리는구나. 그러니까 안보에는 굉장히 무능한데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는 굉장히 유능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사성 장군이고 사실상 항적이죠. 궤적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그런 어떤 들어왔을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꼬치꼬치 이제 캐물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먼저 얘기 안 한 건데 먼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혹시 북한하고 연통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국회의원의 직무에 어떤 충실했던 부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보의 어떤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이거를 정쟁화하는 것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뿐이 안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북한 무인기를 두고 소프트 테러라고 규정을 또 했고 또 실제로 구글 어스 같은 지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란이 목적이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는 것이 남남 갈등에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나온다는 게 참 참담하고 뼈아픈 지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은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무인기 사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적인 불안함을 좀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남한 내에서 정치적인 갈등을 고조시키고 서로 간에 또 불신을 쌓아주는 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낸 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방책을 세워야 되고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김병주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저런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북한하고 내통했다라는 말은 사실상 간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김병주 의원으로서는 사성 장군 출신으로서 저 얘기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도 모욕적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특히 저 부분 김병주 의원에게 어떤 정보가 실제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정부에서든 또는 합참에서든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했던 관련자분들은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은 빨리 마무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희 의원님.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지, 앞으로 누구와 싸워야 하는 건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지, 이런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어요. 그럼 우리는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 거예요. 네. 그런데 북한을 공격하는 것,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오르시죠. 신원식 의원이 내통했다고 그랬어요. 과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군사적으로 내통했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당신들 야당과 북한이 지금 협공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호응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걸 우리가 북풍이라고 하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아까 우리도 잠깐 논의했습니다만 우리의 그 대북 대응 태세, 그 전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문 정권에서 대장 승진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 사람이 바로 김병주 장군입니다. 김병주 이제 의원 됐죠. 예. 그러면 오히려 일면에 반성은 있어야 되는데 반성은커녕 저렇게 오히려 윤 정부를 공격하게 나오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육사 선배인 신원식 의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무인기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